조국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4일 친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혼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 좀 잔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입시에 반영된 논문 취소 등에 따른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죠.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실명을 내걸고 인터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언론의 취재를 당하게 된 중요 이유 중 하나인 자신의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한 모친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은 일들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모성애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정 씨의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는 조 씨를 향한 동정 여론이 끌어올랐다. 검사들이 자식들 인질 삼아 정 교수님 쓰러뜨리는 게 작전 조민,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다. 자식 위해 희생 결심한 엄마를 위해 출연했다 등의 글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조국 법무장관 가족은 자신들을 둘러싼 사태의 주요 고비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친문 지지층에서는 조 씨 일가를 향한 동정론이 형성됐지만 나머지 국민 사이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방법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는 조 장관이다. 조 장관은 가족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 공개 석상에 선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됐을 때는 너무 힘들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도 조 장관은 나이 30에 가까운 딸 조 씨를 매번 딸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입시 부정과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대신 아니한 아버지 불철저한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가족 수사가 진행 중인 최근은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에서 이를 악물고 출근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내의 페이스북으로 딸의 생일이 화제가 되자 생일이 하루 지났음에도 뒤늦게 케이크를 사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기도 했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해당 사진을 단순화한 그림이 인터넷에 유행하자 그걸 가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었다 내린 기록도 있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씨는 남편에 앞서 딸 생일을 먼저 이슈로 만들었다. 페이스북에 어제가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고 썼다. 지지자들은 삼촌, 이모가 생일 축하해, 내가 피눈물 난다, 폭력 검찰 규탄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실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수사기관 소환 일정은 대부분 본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 씨의 건강 상태도 조 장관 가족이 자주 언급하는 주제다. 정 씨 컴퓨터가 자산관리인 자동차에서 발견됐을 때 조 장관은 아내가 아파서 차에 두고 부산에 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한 수사 개입 비판에 대해서도 아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 일륜의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 시작 직후 정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사실이 최근 확인된 바 있다. 친문 진용 유명인들은 조 장관의 감성 호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작가 유시민 씨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의 가족 인질극이라고 표현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소설가 공지영 씨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중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주장을 다양한 표현으로 확산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이 여성 둘만 있는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건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실제 압수수색 때는 조 장관 집에 아들과 변호인 3명도 함께 있었다. 여권의 유력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뉴스공장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날 조 씨의 인터뷰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많이 읽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종일 랭크됐다. 올해 3분기 기준 청취율이 13.3%로 전체 라디오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진이 여당 의원이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 집중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공장의 섭외력엔 진행자인 김어준의 여권 내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1998년 딴지 일보를 창간하고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고 현재 뉴스공장 외에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다스브웨이다를 진행하고 있다. 줄곧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고 보수 진영을 비판해왔다. 김어준 이전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한 차원 높인 것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손석희 현 JTBC 사장이다. 손 사장이 2000에서 2013년 13년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유명인들이 인터뷰에 나섰고 화제를 낳았다. 한국의 개시경 문화를 비판하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9.11 테러 직후 현장에서 탈출한 한국인, 미얀마 옹산 수지 여사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유력 인사들과 화제의 인물들이 등장했다. 언론인으로서 손 사장의 영향력과 정갈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인터뷰 진행이 경쟁력이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진행을 맡은 김현정 PD 특유의 집요함과 섭외력이 돋보인다. 탈레반 대변인 왕진진과의 이혼 이후 낸실행, 세월호 유민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 이후 심경 등을 다루며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출연자들을 섭외해 김현정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CBS는 PD 7명, 작가 2명 등 대규모 스텝진으로 김 PD를 지원한다. 이 프로 하나가 갖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라디오 인터뷰는 시각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는 방송 인터뷰에 비해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인터뷰 대상자 섭외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파급력 있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쉽다. 버럭 화내거나 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매력이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유명해진 계기 중 하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화대담 중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에게 인간도 아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건이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는 제한이 많은 신문, 방송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